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LG화학과 조인트벤처 설립설이 돌고 있는 고려해안이 이번 급락장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요. 금주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다같이 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테이퍼링 착수 시사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뉴욕 증시도 1% 안팎의 그런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다행히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시 또 1%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흔들려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신흥국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린다 그랬죠.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반영되는 분위기, 이렇게 다 같이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럼 오늘 주제인 고려해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7월 달에 고려해안과 LG화학이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조인트벤처 설립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설이에요, 설.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코멘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설들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찌라시성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자, 이때 이런 썰이 나온 배경을 보면 저 당시에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LG화학의 양극재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구미공장 착공을 하게 되고 2026년까지 26만 톤의 생산 능력을 만들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7배가량 지금보다 늘어나는 거죠. 이런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광산업체와 조인트벤처 체결을 준비한다. 메탈의 안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려해안이 대표적인 업체고, LG화학이 과거에도 고려해안에 투자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기사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고려해안의 자회사 중에 캠코라고 있는데요. 캠코는 황산니켈의 제조 판매 및 축전지 부분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LG화학이 10%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려해안과 LG화학이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 전구체 사업을 메탈 수급이 원활한 광산업체하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려해안이 충분히 그 대상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해안은 이미 그 캠코를 통해서 황산니켈 쪽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 울산의 전해동박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미 공장을 좀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달 이후에 준공을 해서 이 전해동박을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고려해안이 비철금속 회사지만 향후 2차전지 소재 산업 쪽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왜 LG화학은 전구체 관련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고 할까? 자, 우리나라의 MCN 계열 전구체 수입량과 수출량을 보면 보시다시피 수입량이 어마무시합니다. 2020년에 이미 10만 톤을 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 톤 규모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의 90%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단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산은 그냥 수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중국이 이것을 무역보복이라든지 어떤 제재의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재화하기 위해서 LG화학은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거고, 그 대상자가 고려해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천지인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런 신성장 동력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그런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고려해안이 올해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이 9조대로 작년보단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9조대 매출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그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조 원대 영업이익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빠지면서 9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뭐 회사가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제대로 못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 나는데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LG화학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공식화된다면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좀 생각해보죠. 7월 달에 LG화학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고려아연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도 수반했고요. 이 급등에 시초가를 깨지 않고 갭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느냐, 이거 오버 아니냐, 뭐 이런 루머들이 또 돌았어요.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락의 지금 부분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반등했을 때 고점 자리가 있죠. 자, 그 고점 자리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튀어오를 수 있는 또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 조정 나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요. 당장 뭐 월요일장부터 분할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대응이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던 주체는 기관입니다. 밑에 하단이 기관의 그런 매수의 흐름인데요. 올 초부터 기관이 입질 매수 들어와서 쭉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또다시 이번 급등 때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핸들링하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판 종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또 크고 안정적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완급등했다가 2011년부터 이 박스권에 지금 정체가 돼 있죠. 자,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정체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찌글찌글 거리고 있는데, 신규 모멘텀이 작용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재평가 받는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조 1,000억인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시총이 지금 4조에서 6조 정도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거 빼고 본인들이 하는 비철금속 관련해서 뭐 9조대 8조대 이런 그 시총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것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충분히 새로운 신세계를 열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명신산업은 블록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나왔는데, 안전하게 매매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블록딜이 한번 진행이 됐고, 물론 아직도 대형 블록딜이 한 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하게 추적을 하면서 그런 대형 블록들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럴 때를 중장기 관점에서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거고, 빠른 대응할 사람들은 수급 보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정이 받아야 될 시기에 조정을 안 받고 뒤늦게 지금, 물론 이것도 테이퍼링에 대한 선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우리 3,000대에서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3,200, 뭐 3,300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고, 이것이 더 깊어질지는 뭐 시장이 판단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조정이 됐는데, 자,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다시 떨어졌을 때, 자, 2,900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기술적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훼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242평선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이 자리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이 기술적으로 한번 나왔다고 보고요. 이 자리까지 빠지지 않고 반등하려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찌글찌글 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려도 회복될 수 있는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고려아연의 변신을 지켜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